저는 디지털 컨텐츠 관련된 논문을 조사를 했었고, 아마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한 번 더 이제 다른 분들이랑 함께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같은 내용으로 지금 우선은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디지털 콘텐츠의 소유권과 사용권의 기준이 굉장히 불명확한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이슈를 좀 챙겨왔는데요. 하나는 게임 중고 거래 금지 이웃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내용인데, 프랑스에서 스팀 게임도 중고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는 판결이 내렸는데, 이거는 즉 UFC 크리슈아즈가 스팀에 이제 중고 거래 금지 스팀 조항이 일부 소비자의 권리를 막 해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벨브 측 같은 경우는 디지털 그 소유권은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권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거래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벨브 측의 그 스팀 게임에서 중고 거래 금지하는 게 지금 문제가 있다고 판결을 내려서 현재 UFC 크슈 아지르 쪽에 좀 손을 들어준 편입니다. 그리고 아이튠즈에서 구입하는 음원 같은 경우 이거는 가짜 뉴스로 판명이 되기는 했었는데, 브루스 윌리스가 자신의 딸에게 이제 아이튠즈에서 구입한 음원을 상속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던 사건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은 이게 저희가 디지털 콘텐츠가 현재 사용권으로 이용 중에 있어서 이렇게 그 여러 법적인 문제에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소유권, 사용권에 대한 인식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사용권 같은 경우는 편집, 사용, 배포가 불가능한 권리를 사용권이라고 해서 현재 그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보호에 초점을 맞춘 편이고요. 소유권은 권리에 초점을 맞춰서 편집, 사용, 배포가 가능한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권 같은 경우는 현재 DRM 기술로 보호가 되고 있고, 소유권 기술은 DOM 기술로 이제 사실은 보장을 해준다는 의미로 지금 기술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DRM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컨텐츠 구매 방식에 따라서 설치 횟수, 그리고 형태, 사용 기간, 양도권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이 컨텐츠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에게 컨텐츠를 복구할 수 있는 암호키를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걸 현실 세계에 빗대면은 국가 소유의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DOM 기술 같은 경우는 소유권자는 편집, 사용, 배포가 가능하고, 다만 여기서 사용, 편집, 공유, 배포하는 권리는 디지털 소유권의 영역에서 DRM 시스템과 법적 프레임워크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빗댈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디지털 권리랑 관련돼서 소비자 소유권 인식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지금 논문을 읽었었는데요. 저기서 보면은 지금 다른 건 다 밑엔 잘랐고, 제일 중요한 그 첫 번째 보면 purchase DRM free 디지털 커피에 대해서 모든 이북, 디지털 뮤직, 디지털 무비 등 여러 컨텐츠 형식에 따라서 모두 1위 한 게 DRM free 이 방식입니다. 우선은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 DOM 기술은 아마 지금 다른 분들도 계속 저한테 문자가 왔었던 부분이, 지금 아예 지금 좀 기술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지금 더 자료를 못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지금 조금 더 지금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긴 했고, 우회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DRM 같은 경우는 현재 한계점이 추적 기술 부분에서 부적절한 내용에 대한 추적이 어렵다. 그리고 보상 기술 쪽 면에서도 합법 사용자들에게 제한을 걸어서 불법 사용자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게 해서, 예를 들어서 비용을 지불했는데 불법 사용자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도 없는 상태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합법 사용자들은 이걸 못하니까 못한 대우를 받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호환성 문제가 있는데, 플랫폼 간의 콘텐츠 이용 시 이제 제약이 있고, 그리고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있는데, 현재 포렌식 워터마킹 그리고 핑거프린팅 기술 등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있어서 지금 문제 DRM 한계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DOM 기술에 제가 하나 지금 찾아서, 아마 뒤에 다른 분들도 제가 미리 올린 거에서 뒤에 여기 참조 논문 부분에서 확인하셨을 건데, 이거 같은 경우 DOM 기술은 아까 보상하는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DOM에서 자신의 컨텐츠를 이제 등록을 하고, 소유자들도 이거 DOM에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고요. DOS에다가 만약에 이거를 서비스를 이런 형태로 플랫폼을 바꿔줘라고 요청을 하면 DOS에서 DOM으로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어, 그 식별을 해가지고 지금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재 DOM 기술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저는 논문에다가 이 부분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작성을 한 상황인데,
우선은 저도 이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지금 제가 루트를 정하진 않아서 지금 그렇게까지 지금 한 상황이고, DOM 기술 같은 경우는 일단 원하는 형식으로 콘텐츠를 변경을 할 수 있어서 호텔방에 만약에 단말기가 콘텐츠 소유자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형태로 DOS에 아까 요청을 해가지고 원하는 형식으로 콘텐츠를 지금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소유권이 생긴 다음 사용자들 사이에서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을 다른 사람들에게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임을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미리 올려가지고 제가 조금 간략하게 했는데 지금 이 정도면 이해되시는 정도 설명인 거죠? 네, 그리고 토론 세션은 네, 네. 이제 토론 겸 이제 저희가 이 발표자를 먼저 받아보고 이걸 보면서 의문이 들었거나 아니면 여기서 궁금했던 거를 저희가 인터넷으로 따로 조사해서 이제 조현님이 아무래도 이거 위주로 더 음. 조사를 했으니까 우리가 조사하면서 생겼던 궁금증 같은 거를 이제 물어보고 하는. 찾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관점들 다르셨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네네, 그냥 거기서 목소리로만. 앉아 계세요. 시험 누구야? 종선 씨? 각자 자료를 공개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는 다 읽고서 읽으면서 얘기하려고 하긴 했었는데 그냥 보여주시는 거 하시면서. 현아님도 있고. 망했다. 저는 지금 블록체인 쪽에서 DRM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좀 조사해 봤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연구실 자체가 블록체인 쪽 연구실이니까 DRM이 그러면 블록체인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사실 DRM이라는 기술 자체가 중앙화된 플랫폼에 저작권을 등록하고 그거를 이제 그 플랫폼에서 저작권 등록된 디지털 컨텐츠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기술 개념으로 저는 찾아봤는데, 애초에 지금 저희가 블록체인 기술은 탈중앙화된 기술인데 DRM은 중앙화가 이루어져야만 지켜질 수 있는 기술로 개념적으로 좀 모순이 있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자료 조사할 때도 그런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찾아본 결과 말로는 DRM이라고 하면서 이 세타 네트워크가 DRM을 지키는 그 블록체인 및 컨텐츠인데, 여기서 이제 보다시피 DRM을 이제 보통 이루어지는 절차가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펠리콘 클라우드 서버나 뭐 와이드바인,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식의 중앙 집중돼 있는 곳에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이 지켜지는 건데, 반면에 이제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바는 탈집중화, 탈중앙화된 곳에서 DRM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를 조사해 보니까 세타 네트워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비디오 컨텐츠 이제 주로 지금 OTT 이런 거에서 활용하는 기술처럼 어, 활용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이 기술 자체가 사실 NFT 기반의 세타 DRM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NFT 컬렉션, 그러니까 비디오를 업로드할 때 NFT 컬렉션의 주소를 할당하는 건데, 이게 찾아보니까 진짜로 NFT 기반의 막 기술을 활용한다기보단 NFT를 통해서 저희가 로그인 하듯이 그 입장권을 얻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찾아보니까 주로 정리된 게
암호화 키 및 컨텐츠 재생에 대한 보안 지원, 아니, 여기가 아니구나. NFT 기반 사용자 인증에 가깝다고 해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DRM을 지킨다기보단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DRM 기술 이전의 보안 단계를 거쳐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조연님이 조사하신 게 있는지 아니면 뭐 공부하면서 든 생각이 네. 사실은 저희 걱정은 DRM으로 가면은 사실 블록체인 쪽이랑 엮으면 사실은 그러니까 저도 여러 개를 보기는 봤었는데 저는 약간 지금 DOM 쪽으로 지금 점이 가 있으니까 아예 개념이 지금 설명드렸듯이 아예 달라가지고 지금 이런 내용들은 안 나오는 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조연님 생각이랑 좀 비슷하다기보단 저도 DOM 쪽이 블록체인을 활용했을 때 더 접목시키기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ITRC에 진행했던 메타버스 마켓처럼 원본의 NFT가 존재하고 그걸 사본으로 만들어서 사본도 따로 판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NFT를 통해서 작품의 이제 원본, 고유성을 부여를, 저작권을 부여를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사람들에게 배포할 때 NFT 사본을 발급해서 그 작품에 대한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배포를 하는데 그 배포된 파일이나 그 컨텐츠 내에 NFT 주소나 그 사본 NFT에 대한 뭐 고유값이 있잖아요. 그걸 워터마크로 삽입을 하게 되면은 추적도 가능할 거고 NFT, DOM의 이제 소유권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NFT는 non-fungible 토큰이라 해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마다 사본을 갖고는 있긴 하지만 그 컨텐츠에 대한 접근성은 갖고 있고 그 저작권은 또 따로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DOM에 접근을 하면 사실 저도 같은 생각. 이게 저도 DOM 기술로만은 사실은 디지털 콘텐츠를 거의 DOM으로 변화한다는 사실 조금 관점이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 사실 완전 DRM이거든요. 뭔가 워터마킹 들어가고 하는 게 완전 DRM 기술이라서 이걸 두 개를 엮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지금 계속 자료를 찾으면서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같은 맥락.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DRM과 DOM을 공부할 때 크게 뭔가 위배되지 않고 좀 흐름을 따라가는 생각이 맞나요? 이건 살짝 완전 DRM이기는 해요. 지금 아, 그래요? 완전. 근데 소유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저작권을 갖는 게 아니라 사용권을 완전한 획득인 거잖아요. 사용권이라기보단 그러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편집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자유를 얻는 게 DOM이잖아요. 근데 이제 배포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부가적인 뭐 2차 판매가 이루어질 때가 문제가 되게끔 한 게 DOM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명확하게 그 개념 치면 저도 사실 처음 헷갈렸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이랑 사용권 문제랑 DRM이랑 DOM 그 아예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저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편집하고 2차 뭔가 저작물 나오고 이거는 소유권이면 사실은 지금 소유권에서 그게 문제가 안 되죠. 편집이랑 아예 그 자체가 편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니까 그거는 아예 소유권 사용권 개념이고 또 DRM, DOM 개념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DRM 같은 경우는 아예 보호하는 기술인 거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워터마크 삽입. 그래서 이걸 NFT랑 엮는다 했을 때 이건 완전 DRM 기술에서 지금 블록체인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그 아까 전에 DOM 기술은 약간 그냥 그 소유권 아까 편집 가능한 그 소유권에 관련된 이 사람들을 뭔가 매니징하는 그런 하나의 뭐라 하죠? 그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지금 현재 중앙 기관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일단 그러면 중앙기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그 블록체인이랑 그 아까 전에 제 자료에서 보면은 DRM이랑 DOS가 있을 때 그 사이에 있을 때그 베리 저 그 다음 장. 그 아까 6번에 보면 DOS나 DOM Verified Ownership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네. 저 부분에서 블록체인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전 일단 주장을 한 게 논문에 작성한 그 내용인데 제가 우선 그건 여기다 작성을 안 한 게 그 강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DOM이랑 DRM이랑 너무 이게 좀 애매해가지고 DRM이랑 DOM 엮으려고 한 거긴 하거든요. 저도. 근데 그러면 NFT가 이렇게 사본으로 NFT를 생성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걸 뭐 돈 주고 판매를 한다든지 NFT 토큰처럼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소유권을 준 거지 않나요?
그쵸, 맞는데, 이게 제가 좀, 저도 이거 보면서, 그러고 전 사실 지식재 산업과잖아요. 아, 네. 근데 그럴 거면 사실은 소유권이 저작자랑 또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저작자랑 그걸 어떻게 또 법적으로 규정해? 공동 소유를 어떻게 뭐, 네, 그게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거 읽다 보니까 지금 같은 그거에 어,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더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작권 자체가 그럼 개념이 되게 모호해지겠네요. DOM으로 가면은. 지금 기부에 가면은 사실 그 법적인 것도 지금 전부 다 개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아예 저작권 법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그게 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으면 이거에 사실은 기술을 이렇게 한다면 제 생각은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작권료나 이런 그거에 대한 부가적인 뭐 수입이나 이런 거 책정되는 게 되게 그러면 진짜 저작권자들에 대한 권리나 이런 게 많이 포기될 부분이 많이 생기는 네. 한계가 존재하다는 거죠. 맞아요. 일단 사실 그것도 한계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거 기술로 제가 뭔가 하기로 했어서 지금 일단은 그거는 얘기 안 하고 지금 더 찾아보고 있는 지금 중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가 뭐 조연님 얘기랑은 조금 이제 다시 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만약에 이런 그 NFT나 이런 그 고유값이 워터마크로 삽입이 되면 그건 또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지 이런 저작권 관련한 걸 또 찾아보니까 쿠스토스 비디오 세큐리티라는 기술이 존재하는데 이제 각자 뭐 컨텐츠에 워터마크가 들어가 있는 원본 영상을 컨텐츠 영상을 이 플랫폼에 업로드를 하면은 이 플랫폼에서 고유 식별자와 암호화폐 현상금을 보이지 않게 비디오에 적용을 해서 워터마크로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컨텐츠에 대한 보호 초기 설정인데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뭐 2차 창작이나 아니면 그냥 무단 복사해서 배포가 됐을 때 현상금 사냥처럼 그러니까 그 꼭 채굴하는 것처럼 암호화폐를 채굴하는 것처럼 이 컨텐츠를 계속 찾아내는 계산을 이루어내서 불법 유출본을 제일 먼저 찾아낸 사람한테 임베딩된 암호화폐를 현상금으로 이제 채굴처럼 주어지는 보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용자들도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컨텐츠를 보호하려고 하진 않겠죠. 본인이 이제 그 현상금을 받으려고 뭐 보, 보호하려는 의도보다는 사실 자기가 돈을 현상금을 벌려고 하는 의도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게 보호로 직결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감시자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처음에 컨텐츠 소유자는 이게 저작권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 물질적으로 좀 더 그러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돈 같은 거에 대한 보상금이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책 같은 경우도 무단 복제돼서 PDF 파일로 인터넷에 풀리는 것 때문에 종이책이 지금 엄청나게 판매율이 엄청나게 저조해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되면 금전적으로나 뭐 현상금을 주는 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걸 계산해냈을 때 현상금을 받게 되면 진짜 채굴하는 시스템처럼 좀 더 그런 거에 대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뭐 해독하거나 이런 계산하는 게 더 많이 발전하면 저작권 보호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술이 흥미롭게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제가 위에서 NFT 이 고유값이랑 좀 접목을 시키면 소유권이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자료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DOM에 가깝지 않을까. 근데 들어보니까 DRM을 지킬 수 있는 좀 방식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분산 원장 시스템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자체가 분산 원장 시스템인데 저희 옛날에 한 10년 전에 유행했던 게 토렌트 막 다운로드 그런 개념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컨텐츠를 아이고 다 잘게 쪼개서 그걸 블록체인에 저장을 파츠라고 칭해서 그걸 스마트 컨트랙트에 저장을 해서 그거를 뭐 라이브 스트리밍이 하면은 다시 조각조각이 모여서 그 스트리밍이 가능하도록 근데 이제 블록체인으로 저장이 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활용이 되고 추적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해지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P2P 그 토렌트 개념이랑은 조금 다른 게 토렌트는 보통 큰 규모의 파일을 좀 더 빠르게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시스템이라면 이거는 좀 더 다운로드보단 스트리밍에 조각조각 다시 맞춰서 스트리밍에 기반을 둔 그런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워너브라더스에서는 이 기술을 사용해서 반지의 제왕 확장판 컨텐츠를 NFT 상품으로 출시했고 MGM은 시사회 및 프리 릴리즈용 B2B 컨텐츠 플랫폼에 이걸 또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찌됐든 파츠로 나눠서 블록체인에 저장하게 되면 DRM 부분, DOM 부분은 사실 그래서 이걸 맨 밑으로 뺀 게 DOM 부분이랑은 조금 다르고 DRM에 오히려 가깝다 싶어서 저는 위에는 DOM, 아래는 DRM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네, 뭐 맥락적으로는 다 DRM이 된 것 같은데 우선 이런 기술이 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DRM의 블록체인 상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활용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주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현님한테 궁금했던 거는 이제 이 부분이 사실 DOM, DRM 개념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런 맥락에서 제가 조사한 거 한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현님도 뭐 DRM, DOM 관련해서 사실 이게 다 DRM이라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근데 이게 DRM이라서 사실 그렇죠. 저도 DOM을 찾을 때 DOM은 거의 검색어에 없더라고요. 필수 검색어로 넣어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 NFT 자체가 소유권을 어찌됐든 그 해당 뭐 작품이나 그림에 대해서 NFT가 적용이 되면 그건 소유권을 갖는 거니까 저는 이게 DOM에 좀 더 가까운 개념이지 않을까 했는데 애초에 원본 따로 사본 따로 이렇게 되면 DRM 개념이 된다는 게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사실 그 NFT 문제가 보면 복제가 가능해서 뭔가 그렇죠. 이거에 대한 희소성이 없어서 사실 망했다고 했잖아요, 시장이. 근데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게 만약에 원본이랑 사본을 따로 있다고 하면은 그게 조금 DOM이랑 완전히 달라지기는 할 것 같기는 해서. 우선 COM 자체는 뭐 복사가 안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복사가 안 되는 특성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DOM 다 내려놓고 이거 다 문제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으니 다 내려놓고 차라리 그냥 소유권자 만약에 이 사람 이거 불법 사용자들보다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게 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DOS 아까 디지털 오너십 서비스일 거예요. 아마 그 플랫폼에다가 이제 그거를 나 이거 호텔방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규격을 만들어야 돼 이거 해줘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딱 그 플랫폼에 맞춰서 바로 형식을 보내주고 이런 거 보장을 차라리 해주자라는 게 사실 DOM의 취지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아직 사용자에 비해서 이제 편리성을 더 증대를 시켜줘서 맞아요. 확장을 하죠. 어차피 NFT랑은 다 보면은 그 캡처도 가능하고 사용을 할 수 있고 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이거 지금 해결 못하겠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많이 가버리자 이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저는 네, 제가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고 다음 발표하시는 분 거 보고 저도 네, 그꼭 그래 발표를 꼭 안 해도 네. 자료 있으면 있는데 시각 우리는 여기 마이크 이거 여기 있어. 야 이거 아주 좋은 것 같다. 그죠? 서로 좀 알아보니까 질문이 돼서 그런가요? 다른 얻을 수 있어요. 우선 되게 생각합니다. 그죠? 찾아서 서로 경계를 하게 되는 거 보고 좀 흥미로웠어요. 거기에서 뭐 나올 것 같은데요. 느낌이. 그걸 좀 활용할 수 있어. 또 카멜레온 질리면 그것도 같이 연구해. 그 책을 개념으로 서로 하는데 그것도 보안에 문제가 있을 거야. 그쵸. 그래서 보안에 약간
플랫 알파적으로 해서 저희 내가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그리고 또 웹3 그게 보상이니까 그래 이게 대한 완전 그냥 웹3 어디야? 교수님 이번에 웹3 컨퍼런스 만들려고 하거든. 네. 우리 그냥 내도 돼. 이걸로 뭐 새로 해가지고 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기술적 부분보다는 이제 DOM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론적으로만 조금 애매하게 존재를 하고 좀 뭔가 기술적으로 연구되어 있는 방향이 좀 없어서 저는 그래서 키워드를 DRM이 이제 블록체인이랑 어떻게 이제 되어 있는지를 조금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먼저 DOM에다가 블록체인을 만약에 접목을 시키자 하면 일단 DRM 좀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고 다른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제 DRM에서 어떻게 블록체인을 이제 적용을 했는지를 조금 참고를 해서 DOM으로 나아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좀 DRM으로 초점을 맞춰서 조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DRM 뭐 개요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간단하게 일단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RM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권한 관리에 대한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이고, 그다음에 배포한 디지털 자료 또한 하드웨어의 사용을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뭐 OS 같은 거를 사용을 제한을 해서 좀 이제 그 해당 파일을 조금 보호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DRM의 장점으로서는 이제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저장할 때마다 좀 실시간으로 이제 암호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해당 파일에 대한 좀 접근을 이제 제한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잠금을 만약에 해제를 하고 싶다 하면 이제 DRM 서비스에 뭐 요청을 보내서 확인을 받은 이후 뭐 이렇게 그 잠금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뭐 최초 유출자 만약에 유출이 일어났을 때 좀 유출자를 뭐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현재에 와서는 좀 뭔가 이 그 유출자가 정말 마음을 잘 먹으면은 그냥 쉽게 유출할 수가 있어서 요거는 좀 문제점으로 지금 두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워터마킹을 통해서 저작권을 보호하는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좀 종속되어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이제 편의성이 하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윈도우에서 업데이트를 했다 하면은 이제 그거에 맞게 DRM 서비스 같은 경우도 다 업데이트를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지 보수가 불편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약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나왔는데 DRM에서는 아직 그 어플리케이션을 지원을 하지 않아서 뭐 1년 정도 계속 못 쓰고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불법으로 써버리자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기도 해서 좀 DRM 쪽이 좀 유지 보수가 힘들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음 문제로서는 이제 합법적 콘텐츠 사용자가 오히려 이제 사용에 불편함을 느껴가지고 그냥 불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좀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DRM 자체가 변경이 되거나 서비스 중단이 됐을 시에 막 콘텐츠가 영구적으로 손실이 되는 그런 문제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DRM 자체가 좀 중앙화된 구조이다 보니까 좀 중앙화되어 있는 그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콘텐츠가 영구 손실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DRM이 어떻게 블록체인에 좀 연관이 되는지 좀 그런 논문을 하나 찾아가지고 논문 소개만 해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DRM을 위해서 좀 분산 미디어 트랜잭션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DRM 모델에 적합하도록 좀 기존의 블록체인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서 DRM 모델에 좀 적용을 시켜보자 이러한 이제 목표로 쓰여져 있었고요. 그다음에 본 논문에서 다루는 DRM 모델은 이제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온라인 콘텐츠를 사용하고 원본 콘텐츠를 제공이 가능한 이제 그 DRM 모델에 대해서 이제 블록체인 그 네트워크를 이제 개선하는 뭐 그런 내용의 논문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막 엄청 제가 찾아보지는 못해서, 그래서 본 논문에서 이제 인용되었던 논문이 또 다른 논문들이 있는데 이 논문들이 굉장히 좀 괜찮아 보여가지고 이 논문들을 조금 파다 보면은 DOM과 블록체인을 합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접근 방안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까지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관리 시스템
이게 요거 같은 경우는 디지털 워터마킹 및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프레임워크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던 논문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변조 방지 미디어 거래 플랫폼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디지털 컨텐츠의 수당 이력을 식별하기 위해 워터마킹을 또 블록체인과 결합을 해서 만든 모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퍼블릭 및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조합을 해가지고 좀 디지털 권한 관리를 좀 가능하게 하는 뭐 그런 모델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콘텐츠를 절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이제 분산형 블록체인 기반 배포 시스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배포에 좀 초점이 맞춰진 시스템이었는데 요 네 개의 논문이 좀 인용이 되면서 요거를 좀 파보면은 DOM에 대한 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접근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소개를 드리고 일단 저는 여기까지 네, 조사를 해왔습니다. 아 이거 어, 롯데가 재원하는 게 앱솔루 컨트롤이었지? 절대적 진짜 아예 그냥 진짜 그 소유자가 예, 만들지 않더라도 그냥 그걸 구매함으로써 그냥 저작권을 어떻게 보면 진짜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만약에 책을 진짜 현실 세계랑 제가 계속 비교를 해봤거든요. 너무 잘 헷갈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책을 우리가 구매했을 때 하나에 대해서는 이게 거래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얘네 특성상 이거를 소유권자가 되면 이걸 뭔가 복사를 계속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 아 이걸 저도 이걸 소유권을 계속 하는 게 맞나 약간 싶기는 해요. 지금 보면은 다른 분들 다들 DRM으로 특성이 다 보였잖아요. 이렇게 조사할 때 딱 DRM이 많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뭔 말인지 지금 알 것 같아. 이 마음을. DOM 자체가 좀 뭔가 좀 웹3 느낌으로 뭔가 여기서도 좀 다르고 여기서도 좀 뭔가 이론이 좀 있기는 한데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실제로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그걸 상용화한 그런 게 없어가지고 조금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저는 좀 블록체인을 잘 엮으면은 오히려 접근 반환 잘 해가지고 하면은 DOM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직까지 없으니까 좀 블루오션이니까 네, 어떻게 잘 DRM에서 이제 블록체인 접목한 거 보고 저도 이제 살짝 잘 접목해보면은 이제 좀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사회야 사회. 네. 이게 맞는 거지. 이거에만 해서는 나고. 근데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만약에 실제 책을 이제 사서 파는 거래하는 그런 것도 뭐 맞긴 한데 근데 실제 책도 스캐너로 제본하면은 똑같이 이제 복사가 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긴 한데. 그 책은 이제 배포 그 제본을 떠서 판매를 하면 이제 그건 그거는 이제 정말 불법으로 잡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아직 제정이 안 돼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책을 원본을 산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그거를 그래서 엮어야 된다는 짓인데 그 법적 그거는 역할을 진짜 법적인 문제가 좀. 법적 역할을 해줄 근데 수밖에 없어요. 이게 법적인 이슈보다 그러면 아무도 콘텐츠를 만들려고 안 할 것 같은데 그쵸. 맞아. 왜냐면 그걸 만들었다 하더라도 진짜 1차적인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떠가지고 판매를 하면 거기서 진짜 끝인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근데 그 부분이 저도 이제 그 경우가 있더라고요. 최초에 이제 뭐 NFT 얘기였는데 최초 NFT를 만약에 생성을 해서 요거를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거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구매자가 세 번째 구매자한테 넘길 때 뭐 돈을 더 올려서 이제 만약에 거래를 했다 했을 때 이때 일정 부분에 대해 로열티가 최초 생성자한테 돌아가는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그 다단계처럼 뿌리면 내릴수록 다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건데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지기가 저것도 이제 몇 년 전부터 저거 시스템이 있는데 아, 그쵸. 그 블록체인 자체가 워낙 약간 그러니까 실생활이랑 1대1로 대입을 해버리면 그거 연구가 안 돼. 그건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약간 이런 식이야. 이게 지금 얘기가 뭐냐면 지금 계속 지금 딴 데서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얘기 나온다. 그 리모니 코드 외우기가 어렵다. 이미지가 더 편하다. 그러면은 여기까지로 가. 그러면은 리모니 코드는 막 종이에다 써서 보관을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미지는 잃어버리고. 아니 그러면 써본 거 종이 잃어버리면 뭐가지고 그래. 저 기억을 잘하는 여기까지 계속 들어가. 한계를 잡으려면 끝도 없어.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해놓고 시작 자체를 세팅을 좀 유리하게 해놓고 저런 것도 다 똑같을 거야 아마.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막 모든 것을 이 페이퍼 하나에 지금 다 해결할 수가 없으니 망고의 진리를 담을 수 없으니 없어. 너무 일부에 큰 거에서 얘네가 이렇게 썼으면 나도 요거 하나 딱 해서 응, 응. 다 합쳐보면 그래도 현실 문제가 많이 덜어지지 않을까 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단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안한다. 그렇게만 가야지. 모든 문제점을 다 하려면은 이게 안 돼. 그래서 책도 사면 뭐 제보네 뭐 그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유튜브가 떡상하는 거야. 아니 저 그래서 사실은 이거 하다가 너무 자꾸 사회적 한계 비춰서 하다가 그냥 아예 분야를 그 팬클럽 있잖아요. 연예인 팬클럽으로 한정을 지어서 소유권을 왜 걔네들은 만약에 그 사진에 대해서 첫 번째 사진이라는 거에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지 그 복사본에 대해서 진짜 많이 팬심인 거니까 맞아. 사실 그런 거 이용을 해야 되나 싶기도 지금 해가지고 그래서 완전 점점점 좁혀 나가요. 좁혀 나가지 못하고 여기서 놀다가 갑자기 여기 이렇게 이동하면은 이거 내가 다 처리할 것 같잖아. 그럼 이제 좀 커멘트에 계속 피드백 공격을 받는 거지. 뭐 그런 게 그러면 웃을 때 그럼 아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사회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냥 뭔가 팬클럽이라든가 이런 이런 데서 포커싱 해야 돼. 더 깊게. 전체 디지털 컨텐츠의 문제점, 그런 소유권 괜찮아요. DRM의 문제점, 그 뭐의 문제점. 근데 이걸 자주 쓰는 게 어느 단체에, 근데 여기 쓸 때의 문제점 이렇게 좀 이렇게 하긴 막 연예인이 사인해 준 거를 단편으로 판매도 하긴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뭔가 디지털 콘텐츠 100% 연예계 걔네들 돈 받아먹는 게그 많이 콘텐츠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은 DR을 네, 그 디지털 콘텐츠 죄송한데 그 의자 저희 세미나는 의자 좀 아, 네네네. 네, 가져가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번 잡고 계시네. 아니, 내가 일단 각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놓으니까 이렇게 실패했네요. 이 방법 좋은 것 같습니다. 누가 생각해낸 진짜 거야? 나 어떤 유학파가 또 생각해. 이런 너가 딱 중국산 아이디어잖아요. 난 해문산 아이디어. 해무 느낌 맞아. 이거 너가 지금 쇼페이퍼 썼지만 이거 진짜 더 디벨로퍼 욕심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 가고 싶은지 좀 많이 봐야 돼. 좀 그래도 또 다른 아예 다른 주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긴 한데 아예 그냥 다음에 또 얘기를 다음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없겠다. 아니 그림 같은 게 좀 빨리 풀었잖아. 빨리 원하잖아. 네네.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뭘? 마지막에 했어요. 근데 이거 다 이걸로 보셔도 괜찮으시죠? 아, 네. 근데 아니면은 이거 DP 선 있거든요. 이거 HDMI 선. 저기로 연결해도 되긴 하는데. 아, 그게 없나? 있는 것 같아요. 동생이 어. 올려가지고. 이것도 저희 노트북이더라고요. 저희 언제지? 저기 가서 뒤로 다시 왜냐면 열로 못타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가셔도 되긴 해요. 사장님 괜찮죠? 경빈님은 앞으로 나가서 유튜브 출연? 네. 저 이거 갈 때 챙겨와요. 저거 혹시나 이거 레이스를 그려요. 오. 아. 마이크 좀 많이. 저는 그 졸업 논문 주제 생각 중이었는데,
학부죠. 네, 학부 졸업 논문. 학부죠. 학부 졸업 논문 주제 생각 중이었는데, 아니, 제가 딱 생각한 거랑 거의 똑같은 아이디어를 이미 이거 발견하고 진짜 소름 돋았거든요. 너무 똑같. 그래가지고 이거 딱 서정호 박사님하고 교수님 이름 있길래 진짜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이거 그래서 읽어봤고요. 그래서 기존 연구 보면 좀 가장 연관성이 높은 논문이 이거 두 개였는데 이제 13번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메인별로 코디네이터가 존재하고 각 코디네이터는 중앙 클라우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유저의 요청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탈중앙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보장하고 시스템 데이터를 보호하고자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 방식도 어쨌든 관리자인 코디네이터가 존재하게 되고 또 오프체인 상에 존재하는 코디네이터에 의존적이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이 논문을 제가 안 읽어봐서 그런데 네. 무슨 어떤 논문인 거예요? 그냥 지금 읽으신 내용이 관련된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로 처음에 시작이 음.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NFT를 발행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로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를 해서 제어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네,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14번 논문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통해서 이 SMACS라는 모델을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생성 및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듈들을 사용해서 접근을 제어한다고 하는데, 이 연구 또한 오픈체인 상에 존재하는 모듈에 의존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어쨌든 모두 탈중앙성이 훼손되고 때문에 신뢰성과 보안에 문제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이 단점을 해결을 해가지고 네, 스마트 컨트랙트로 소유권과 사유권을 분리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을 하였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그 관련된 그 그림이었는데 이제 프론트에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복호화하고 이런 과정은 프론트에서 이어지고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사용권과 소유권을 이제 분리해가지고 그 접근하는 거를 제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 암호화 같은 경우에는 대칭키하고 비대칭키를 모두 이용을 하게 되는데 대칭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주인이 원본 파일을 암호화할 때 쓰게 되고 또 비대칭키는 데이터 주인이 대칭키를 사용자에게 전달할 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데이터 주인은 사용자의 공개키를 사용하여 생성된 대칭키를 다시 암호화하고 이거를 스마트 컨트랙트 상에 있는 리스트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사용자는 데이터에 접근할 때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해당 값을 불러와서 자신의 개인 키로 복호화를 하고 암호화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또 NFT 생성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양도는 데이터 주인이 사용자에게 NFT 자체를 전송하면 되는데 이제 사용권 같은 경우에는 사본 NFT를 발행한 후에 사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사본 NFT 발행은 원본 NFT를 활용하여 생성할 수 있고 이때 그 DON이 그 데이터 주인이에요. 데이터 주인은 컨트랙트에 기록했던 원본 NFT에 IPFS URL을 사본 NFT의 토큰 URI 값으로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혹시 이 부분 이해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사실은 진짜 분리한다는 것부터 조금 놓쳤어요. 이게 IPFS라는 것 자체가 그 많은 디바이스들을 동일한 파일 시스템처럼 관리하는 P2P 기반의 분산 파일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IPFS URL은 이 IPFS 시스템 내에서 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NFT의 토큰 URI 값이라는 거는 이제 IPFS URL 정보를 담고 있는 URI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4번 NFT도 이거로 값을 동일하게 설정을 하는데 대신 메타데이터 상에서 사용권의 유효기간, 사용 가능 횟수를 나타내는 옵션을 네, 수정을 해서 이게 원본과는 다른 4번 NFT 발행 정보로 네,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나요, 여기서? 네, 어쨌든 그러니까 메타데이터 정보를 이용해서 네, 좀 차별점을 두겠다.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설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32가지에 위반하지 않게 작성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자세한 내용이 딱히 안 적혀 있어갖고 그냥 표 첨부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 이 논문을 통해서 사실 제가 고민하던 게 사용권과 소유권 어떻게 분리하는 거지? 이랬는데 이걸 통해서 네, 조금 개념이 잡히는 것 같았고 또 제가 졸업 논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제가 메디컬 AI 쪽을 공부하다가 왔는데 거기서 항상 문제점이 메디컬 쪽이 데이터가 항상 부족하고 구하기도 힘들고 또 그 환자의 동의를 얻기도 어렵다는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환자들이나 아니면 자기의 의료 데이터를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원본은 자기가 갖되 이제 사용권을 병원이나 이제 AI 연구할 때 이제 제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가 예전에 공모전 나갔을 때 그 의료 데이터의 그 뭐랄까 중복된 의료 데이터를 제거해서 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썼던 게 이제 이미지 해시 값을 추출하는 거였는데 이거가 왜 도움이 됐냐면 같은 이미지일 경우에는 무조건 같은 해시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어 원본 데이터 훼손에 대한 네, 이런 거에 원본 데이터를 훼손했을 때 좀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의료 데이터 그러니까 다른 NFT 같은 경우는 좀 공개되어 있잖아요. 내가 뭐 그림이라던가 할 때 그림을 보고 사는데 사실 의료 데이터는 좀 프라이빗한 정보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오픈돼서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한다는 게 사실 네, 그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제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살 수 없다는 제약이 있어요. 또 그 판매를 할 때도 보여주기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어, 해시값을 이용해서 암호화할 때 그 해시값을 이용을 한다면 뭔가,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고민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도 DRM이라는 거. NFT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으니까 아까 강호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근데 얘는 약간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내용이 기술적인 부분이 못했거든요. 근데 이 논문 저도 박사님이 읽어보라 그래서 처음에 저희 DRM, DOM 그거 할 때 이걸 보고 박사님이 해보라고 하셔서 읽어봤는데 이게 기술적으로 사실 되게 점프가 많이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막 기술적인 서술이 돼 있다기보단 이렇게 한다 하고 아. 끝이에요. 그래서 박사님한테도 제가 자료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여쭤봤는데 아마 그럴 거라고 별다른 기술 없이 그냥 아이디어만 사실 좀 한 거라 기술적으로는 그냥 어느 부분이 이해하세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 프로세스 자체가 지금 조금 비대칭키 이용한다 정도만 이해하면 될 걸요. 그래서 소유권과 사용권을 나눈다는 게 이제 최종 목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가 처음에 원본 NFT를 만들고 그걸로 사본 NFT를 만들어서 그걸 배포한다 했잖아요. 그거랑 거의 똑같은 맥락이. 그러니까 원본이 그건 사용권으로 아니 소유권으로 있고 그걸로 또 NFT를 만들어서 사용권을 이제 공유한다 맥락이거든요. 그 BRC 7일 진짜 해보면은 그게 그러니까 스마트 코드가 이게 쭉 있거든. 쭉 있고 그 안에 막 그 필수적인 그게 있어요. 내가 이걸로 내 졸업해가지고 내가 이거 잘 알아요. 여기에 그 뭐 URI 저거는 뭐냐면은 블록체인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이게 뭐 되게 적잖아, 용량이. 그러니까 이게 흔하게 저건 사진을 넣어야 되니까는 NFT 사진이잖아, 사실. 사진을 이 IPFS라는 뭐 탈중앙 저장소라는 게 그런 사이트들의 서비스가 있어. 피나타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내가 올리고 싶은 사진을 내가 구글 드라이브 올리듯이 올리고 내 저장소에 올리면은 거기에 또 이제 URI라는 게 뜨는 거야. 그럼 그 URI로 들어가면 IPFS에 저장된 나의 사진이 그냥 이 인터넷 창에 들어와요. 그 자체를 스마트 컨트랙트로 블록체인에 박아버릴 때 이 URL을 같이 박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IPFS에서 사실 외부에 따로 저장된 이미지랑 여기 블록체인 코드랑 그냥 이렇게 뭐 연결만 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거 말까 블록체인 이렇게 쭉 이렇게 좀 뭐라 하지 트랜잭션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얘가 뭔가 그 말씀 주셨듯이 용량이 적은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부위에서 그거를 트랜잭션 일어난 거를 그냥 이거 다 일어났다는 이 큰 하나를 그냥 이렇게 좀 기록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역시 그거랑 다른 레이어 2. 그거는 요로 보는 거야. 레이어 2로. 사실 전자기록 조회 조금 달라. 하여튼 외부에 저장한다는 건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 NFT는 그 URL에 꼭 들어가서 URL을 분리한다는 게 내가 봤을 때 여기처럼 그뭐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으면 그 URL을 분리해서 뭐 여기 메타데이터는 뭐냐면은 이것도 발행할 때 사진이랑 그 메모장을 같이 넣거든. 여기 이게 진짜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에 넣는 게 별게 없어. 이 URL에 그 메타데이터 안에 여기 뭐 사진의 이름, 뭐 주소, 뭐 날짜, 뭐 이런 게 다 메타데이터로 들어가는데 그 메타데이터를 지금 인크립션을 뭔가 한다는 거지. 그 파일 자체를. 그래서 이제 막는다. 약간 이런 거. 근데 얘는 지금 솔직히 DRM이라고 해야 될지 DOM이라고 해야 될지 그냥 아예 모호한 그게 그냥 그래서 사용 그래서 이거랑 또 논문 또 하나 있거든요. 저희 졸업생분께서 쓰신 거. 그거 2개로 해서 DRM, DOM 개념 잡으라고 하신 건데 그래서 여기서 출발된 거라 사실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이것도 DRM이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아마도 이 내용은 뭔가 DRM의 핵심도 아니고 DOM의 핵심도 아니고 소유권 사용권으로만 나눈다 그냥 딱 이거라서 뭔가 그 기준으로는 뭔가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거 DOM을 그냥 딱 명확하게 정해줘야지도 맞아요. 할수 있지 않았어요? DOM 뭐 계속 바뀌니까 소유권 근데 현아님은 그럼 졸업 논문 주제로 원래는 이제 소유권, 사용권을 나누어서 그 블록체인 활용해서 이렇게 나누는 걸로 가는 거였는데. 근데 저는 이제 좀 고민 중인 게 그 약간 쇼트 음악 같은 거 할지 아니면 이제 메디컬 이미지로 할지 고민 중인데 어쨌든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이거와 거의 동일해서 이거로 이제 이걸 좀 확장 응용시켜 볼 생각입니다. 메디컬 쪽에는 주의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좀 지금 만약에 막 그런 논문이나 그런 거 필요하면은 요 메디블록 이쪽이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학교 왔었어가지고. 이쪽 막 특허나 논문 이런 거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죠. 네,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해보니 이게 무슨 얼마 그래요?